안녕하세요. 위너 오브 더 프라이스 대표 양성욱입니다. 신혼집 구하기 간접체험 챕터 1을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챕터 1에서는 위프를 만나고 스케줄링을 통해 신혼집 투어를 시작하는 부분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에게 말씀해 주신 신혼집 조건은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 2억 5천 미만 아파트였는데요. 챕터 5까지 계속 보시다 보면 이 조건은 상황에 따라 변하게 됩니다. 위프는 공동중개라는 방식을 통해서 신혼집을 구해드리는데요. 많은 분들이 처음 들어보는 방식이라서 생소해 하십니다. 그래서 이분들 또한 처음에는 난감한 일 혹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지 걱정을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공동중개라는 게 뭔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 1항에 보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에 관하여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개업 공인중개사란 자격증을 취득하고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개설한 사람을 말합니다. 전세의 경우 동일한 부동산, 즉 하나의 부동산의 중개를 의뢰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에 도달하게 되면 공인중개사법 제32조 1항에 의거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보수를 양쪽 의뢰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되며 부동산 중개 구조 중 가장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정식 명칭은 단독중개이고 업계에서는 임대인, 임차인 양쪽에서 중개보수를 받는다고 해서 양타라고 표현을 씁니다. 단독중개의 반대가 바로 공동중개인데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하나의 부동산의 중개를 의뢰한 게 아니라 두 개의 각각 다른 부동산에 의뢰를 해서 계약에 도달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인터넷의 발달과 개업 공인중개사의 증가에 따른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요즘 들어 부동산 중개 중 90% 이상을 차지하는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공동중개의 경우 계약에 도달하게 되면 단독중개와는 달리 임대인과 임차인 중 본인에게 중개를 의뢰한 한쪽에서만 중개보수를 받게 되어 있으며 위프는 법정 중개보수에서 20%를 할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프의 공동중개에는 단순히 중개보수 20% 절감 효과뿐만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장점이 있는데요. 단독중개의 경우 한 개의 부동산만이 계약에 개입하기 때문에 혹여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아무래도 앞으로 지속적인 거래를 위해서 임대인 편에 설 수밖에 없는데 반해 위프는 임대인과 이해관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온전히 임차인 편에 서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아무리 공동중개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드려도 마음이 한 번에 놓이지 않다 보니 진행했던 계약서와 공동중개 케이스를 보여드렸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18억대나 아파트도 문제없이 계약을 잘 했고요. 제가 다니는 미용실 원장님도 저를 통해 아파트를 사고 팔면서 130만원을 절감하셨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주위에 부동산하는 친구가 있어서 집도 안전하게 구하고 덤으로 중개보수도 어느 정도 아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리고 중개보수를 20% 할인해 드리는 이유는 스드메 선택하심에 있어서 너무 비용적으로 고민하지 마시고 마음에 쏙 드는 걸 선택하시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집을 구하기 전 가장 먼저 하셔야 하는 건 대출 한도를 알아보시는 것과 가용 가능한 자금을 정확하게 체크해 보시는 겁니다. 대출 가능 금액과 내 자금을 합쳐보면 어느 정도 금액대의 신혼집을 얻어야 할지 답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신혼집 대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리가 버팀목 대출로 알고 있는 주택도시기금에서 해주는 게 있으며 그냥 1금융권 등 시중은행이 해주는 일반 대출이 있습니다. 일반 대출의 경우 금리가 은행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대출 모집인을 통해서 내 조건에 맞는 최저금리로 대출해줄 은행을 찾는 게 좋습니다. 주거래 은행이라고 해서 무조건 금리가 낮은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주택도시기금에서 만든 홍보 영상을 보고 가시겠습니다. 신혼부부의 집에 대한 고민을 주택도시기금이 해결해드립니다. 혼인 5년 이내 신혼가구의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합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신혼가구에 대해 수도권은 대출한도 1.7억 원, 수도권 외 지역은 1.3억 원 이내에서 임대보증금의 80%까지 최저 연 1.2%의 저금리로 지원해드립니다.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의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지원합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신혼가구에 대출한도 2억 원까지 최저 연 1.7%의 저금리로 지원해드립니다. 신혼부부의 희망을 잇는 주거복지 로드맵,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함께합니다. 홍보 영상 잘 보셨나요? 그럼 주택도시기금 대출 조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출 대상은 밑에서부터 설명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은 예비 신혼부부, 즉 결혼 예정자와 배우자 예정자로 구성될 가구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상에 해당합니다. 주택도시기금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 합산 6천만원 이하라는 조건 때문입니다. 여기서 6천만원은 세전 금액입니다.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즉 주택이 없어야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고요.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여야 합니다. 여기서 세대주 판단 기준은 보통 신혼집을 본식 3개월 전부터 알아보기 때문에 대부분 여기에 해당하실 거고, 3개월 이내에 결혼 예정이시라면 웨딩홀 계약서로도 증빙이 가능합니다. 만약 3개월 이내가 아니라면 세대주 요건을 제대로 갖춰야 하며, 혼자 분가해서 사시는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으나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시는 경우 어떻게든 세대주를 구성하셔야 합니다. 서울, 경기, 인천의 경우 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만이 대출 대상이 됩니다. 대출 금리는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을 합산한 금액과 주택 보증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되며 변동금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두 분 합산 연소득이 세전 5,800만 원이고 서울에 2억 5천인 전셋집을 구하신다면 대출금리는 연 2.1% 적용을 받게 됩니다. 서울, 경기, 인천의 경우 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고 해서 모든 금액을 대출해주는 건 아니고요. 보증금의 80% 이내로만 가능하며 80% 이내에도 한도가 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의 경우는 한도가 최대 1억 7천만 원인데 얼마의 80%가 1억 7천만 원 이하에 가장 근접할까요? 네, 2억 1천만 원이 대출금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보증금액입니다. 즉, 서울에서 3억인 주택을 전세로 구한다고 해서 80%인 2억 4천만 원을 대출해 주는 것이 아니고 1억 7천만 원까지만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도시기금에서 최대로 대출받을 수 있는 전세보증금은 1억 7천만 원이며 최고 금리인 연 2.1%를 적용받는다고 가정하면 월 29만 7,500원을 대출 이자로 지불하셔야 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문서상 따져본 것이며 대출 한도는 개개인의 신용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아무리 신용등급이 좋다고 해도 보증기관이 평가하는 등급에 따라 대출 금액이 생각보다 낮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기본 대출 기간은 전세 기간과 같은 2년이며 최장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한데, 연장 시 대출금의 10% 이상을 상환하거나 상환 불가 시 연 0.1%의 금리를 가산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신혼부부를 지원하는 목적의 대출인데 대출 조건에 해당한다면 기한 연장 시 똑같은 조건을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저 혼자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 시중은행을 통한 대출은 대출 모집인을 통해 금리를 비교할 필요성이 있는데, 주택도시기금 대출의 경우 업무만 은행에서 대행할 뿐 대출 금리는 어디든 똑같으니 취급은행 아무 곳이나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건 주택도시기금은 아니고 서울시에서 국민은행과 함께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아까 주택도시기금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용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 합산 금액이 6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서울시는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까지로 대상을 확대해서 보증금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과 차이점이 있다면 대출 한도가 3천만 원 높아진 2억이며 5억 원 이하인 주택, 그리고 연소득 합산 8천만 원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대출금리를 변동금리로 계산했을 때 3.23% 정도 되는데, 은행에서 우대금리를 최대 0.6% 받고 서울시 지원금리 0.9%를 받으면 1.73%가 됩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주택도시기금 최고금리 2.1%보다 낮아 보이지만 이 결과는 은행의 우대금리를 몇 프로 받을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우대금리 0.2%만 받을 수 있어도 주택도시기금 금리 2.1%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더욱 자세한 건 국민은행 혹은 다산 콜센터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사람 얼굴보다 주택이 더 다양하기도 하고 결국 사진으로 봤을 때 예비 신랑 신부님 마음에 들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골라드리기보다는 직방, 다방, 네이버 부동산 등을 보시고 마음에 드는 매물을 저에게 보내주시면 제가 허위 여부 및 진행 가능 여부 등 세부 사항들을 확인해서 피드백 드립니다. 아파트는 네이버, 원투는 빌라 등은 직방, 다방에 우세하며 예전에는 직방에 아파트 금액이 떠서 한눈에 시세를 보기 편했었는데요. 최근에는 평당 시세로 바뀌어서 살짝 보기가 불편해졌지만 그래도 평당 시세만으로도 어느 정도 한눈에 지역별 시세 가늠이 가능합니다. 최근에 정부가 허위 매물을 못 올리게 강력하게 규제한다고 발표했었는데 아직까지는 다른 부동산 물건을 자기네 것처럼 광고를 내보냅니다. 손님이라도 잡아서 공동중개하려고 매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허위 혹은 중복해서 광고를 내보내다 보니 실제로는 매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엄청 많아 보입니다. 1층의 경우 보통 뛰어다니는 아이들 혹은 노부모님의 불편한 거동 때문에 선호하시는 분들 아니고서는 개인 사생활 침해 및 소음 등의 이유로 많은 분들이 기피하십니다. 그래서 금액이 다른 층에 비해 저렴한 것도 있습니다.
원하시는 매물을 확인 후 웨딩홀 투어 혹은 드레스 투어처럼 일정을 잡아드리면 공동 중개하기로 한 상대방 부동산에 가셔서 매물을 실제로 둘러보시고 오시면 됩니다. 공동 중개하는 상대 부동산은 그쪽 지역을 담당하기 때문에 저보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기왕에 매물 보러 가시는 김에 조건에 맞는 매물이 더 있으면 함께 보실 수 있게 준비해 드립니다. 결혼식 날짜를 받고 웨딩홀을 예약하듯이 신혼집 또한 입주 날짜가 정확해야 그 날짜에 맞는 매물을 둘러보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입주 날짜가 명확하지 않으면 무의미하게 매물만 보러 다니시는 꼴입니다. 부동산에서 입주 날짜와 금액은 매우 중요한 조건입니다. 지역별로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의 부동산들이 일요일은 쉬기 때문에 평일에 일 끝나고라도 부지런히 매물을 보러 다니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매물을 보시고 어떤 점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꼭 알려주셔야 다른 매물 스케줄 잡을 때 말씀해주신 조건들을 반영해서 잡을 수가 있습니다.